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이 5가지 기준을 갖고 한번 다시 나의 행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켈 리더십 5번째 시간, 신뢰의 리더십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는 퇴임이 쓸쓸하죠.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이 그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던 권력은 정말 쉽게 무너지죠. 하지만 예외적인 최고 지도자도 간혹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죠. 17년째 총리직을 수행 중인 메르켈은요, 퇴임을 앞뒀을 때의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의 75%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메르켈은 자국 국민들에게만 신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기 드물게 전 세계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신뢰를 얻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정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 뒤에는 넓은 포용력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이 있죠. 그 포용 리더십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난민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고, 그린피스 창립 기념일 행사장에 참석해서는 다자간 조치 없이는 기후변화에 맞설 수 없다며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정상회의를 가진 뒤에 애초 분량의 2배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 7천만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 만큼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르켈 리더십의 핵심으로 경청과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힘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유혹받을 만한 요소인 인기, 그리고 칭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인내와 설득으로 본질을 파고들므로써 꼭 필요한 성과를 내는 정치를 추구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는 그 과정에 감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닌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인 협상 결과에 집중함으로써 그 까다롭다는 푸틴 대통령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진정한 신뢰를 중시했죠. 단적인 예로 과시욕이 심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측근이 약속을 어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와 주변을 관리한다. 자유와 책임, 관용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 인 셈이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2015년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었던 메르켈은 2020년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뽑혀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마지막까지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죠. 신뢰성이야말로 리더십 발휘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메르켈 총리는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리더의 신뢰가 필수 덕목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다양한 속성, 상대방의 능력이나 행동 등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다소 불확실한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신뢰가 특히 오늘날의 기업 경영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이유는 요즘 기업들의 조직 체계와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위계 질서에 의한 명령과 통제에 기반했던 수직적인 조직 체제는요, 리더가 높은 직급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직원에게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부하 직원이 리더를 신뢰하는가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팀제가 확산되고 인파워먼트에 기반한 경영이 중요해지는 등 조직의 경영체계가 수평화되면서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게 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전통적인 권한에 의해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리더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신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팀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도 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예전에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조직이나 리더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직장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태도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자기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줌으로써 시장 가치를 높여주는 조직과 리더가 신뢰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체제와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리더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원에게 신뢰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리더가 팀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리더에게 있어서 그 실력은요, 말보다 설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팀원들에게 자기와 같은 역량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역량으로 인정받는 리더들은요, 구성원들에게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고 팀원들 역시 믿고 따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는요, 아무리 인간적인 성품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리더로서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리더일수록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거나 변화에는 둔감하고 과거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리더들은요, 특히 젊은 직원에게 무능력한 리더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역량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두 번째,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예전에 집단주의 문화가 훨씬 더 강했을 때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시하고 개인보다는 조직의 성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성장, 경력 개발에 관심이 더 많고 업무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리더가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개개인을 존중을 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지금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팀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개인이 어떤 욕구, 어떤 비전,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돼요. 지금과 같이 개인화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욕구, 개인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리더가 보일 때 팀원들이 개인적인 신뢰 그리고 개인적인 존경심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가 공정해야 돼요. 리더가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궁합이 더 잘 맞는 구성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리더라면 그런 궁합을 표현하면 안 돼요. 티가 나게 특정 부하들만 칭찬하고 애정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리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외된 팀원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인정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불신이 누적돼서 일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더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는 팀원들은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자긍심,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할 것. 마지막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한테 좋다고 하는 것처럼 리더는 부하들에게 엄마, 아빠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약속을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팀원들은 리더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는 리더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왜 그랬는지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뢰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사실 리더가 신뢰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만드는 행동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부하 직원과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이 부하 직원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부하 직원하고 신뢰를 쌓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혼내고 타박하고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하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잘하고, 그리고 부하 직원도 신뢰를 나한테 보여주고, 나도 부하 직원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부하 직원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분들은 아니 본인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신뢰해야 돼? 또 반대로 부하 직원들은 리더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지? 서로 불신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하 직원의 이직률은요, 리더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것조차도 부하 직원 리더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이 5가지 기준을 갖고 한번 다시 나의 행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